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무효 저당권 등기의 유용과 근저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성립과 등기. 약정 및 법정 저당권이 성립하는 그 요건이 있는데요. 민법 제186조 약정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 계약, 즉 법률 행위죠.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66조 저당권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도 성립하고, 또한 이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으로서 도급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저당권입니다. 민법 제649조 법정저당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한 경우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2년분의 차임 채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물권을 발생하거나 물권을 얻게 되거나 잃게 되거나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9조 임차지상의, 즉 임차한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정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도 물권이죠. 물권은 아래와 같이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의 네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부종성은 담보물권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을 부종성이라 합니다. 수반성. 수반성은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같이 이전되는 것을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변제 시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채무에게 90%를 변제했어도 저당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은 화재 등으로 담보물이 멸실되더라도 그에 가름하는 교환가치, 즉 그 물건이 화재로 없어져도 그 화재보험금이 나오겠지요. 그 화재보험금 같은 경우 있으면 그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효력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합니다.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후에 피담보 채권이 무효가 되거나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합니다. 그런데 무효인 등기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아래 조건이 갖춰지면 그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저당권을 위한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가 무효로 된 후 당사자, 즉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그 무효가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전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유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는 대항력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관한은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형과 아래 근저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갑구와 을구로 편의상 분류해 놓았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소유권 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 가압류가 기재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즉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으로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이죠. 그 다음에 주요 등기사항은 채권 최고액 필수 기재사항이고 근저당권자 역시 기재됩니다. 근저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은 우리 실생활에서 저당권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계속적인 거래, 예를 들어서 대리점과 물품 공급자, 그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겠지요. 그러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결제 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그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일단 대리점에서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오고 그에 대한 결제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저당권의 발생 및 소멸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받아오고 그에 대한 결제를 나중에 하고 또 금액을 일부 변제한다든가 아니면 전부 변제해서도 그대로 등기부상에는 그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남아 있어서 그러한 채권 최고 한도 내에서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란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여 채무의 이자는 이 채권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는 무시합니다. 근저당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역시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그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무효 저당권 등기의 유형과 근저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